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아청물 소지죄 및 N번방 방지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사례 중에 많은 분들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칙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약칭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6항에 보면은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즉 5항에 규정된 소지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나 비트코인을 송금을 하였으나 음란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박사방과 관련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송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 동영상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자칫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오히려 돈을 줬는데 영상을 못 받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피해자이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죄의 소지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등에서 관련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워서 자칫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즉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법률적 용어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데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음란 동영상을 사기 위해서 금전을 이체하였으나 내가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이렇게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주홍글씨에서 신상을 공개한 사안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처벌 이외에 자신의 신상이 퍼나르기 이렇게 해가지고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고소가 필요합니다. 12번째 주제로 야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텍스트 파일로 된 야설의 내용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내가 그것을 받고 또는 그것을 내가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문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보면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처럼 화상이나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문자로 된 것, 즉 야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3번째로 URL이 있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은 것은 음란물의 소지가 아닙니다. 아청법 제2조의 5호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내가 소지를 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있는 것을 알고 그 URL이 기재된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았다고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됩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도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을 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처럼 명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URL이 있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은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14번째 주제로 단순히 N번방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6만 명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방조죄라든지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정범의 형법상 용어인데요. 정범의 법익 침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강화하거나 또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범의 범죄를 촉진하는 자를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방조행위는 본범에 대해서 인과적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웨이터가 미성년자를 홀 출입구까지 안내한 행위는 미성년자를 클럽에 출입시킨 행위의 방조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판례도 있고요. 간첩임을 알면서 숙식 제공을 하고 심부름으로 안부편지나 사진을 전달한 것은 간첩죄의 방조가 아니다.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즉 어려운 얘기인데요.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현에 대한 고의,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를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방조의 고의라 함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의식을 하고 나의 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이미 음란물의 제작이 끝난 상태에서 단순히 음란물을 보려고 비용을 내고 보러 들어온 것일 뿐이고 인과관계도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 본범의 고의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박사방 판결이 났는데 범죄단체 조직죄는 그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형량이 무거운 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범죄단체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일단 상명하복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가입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N번방에 들어간 사람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고 상명하복 관계가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방조죄 및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무리한 법 적용과 위도신문에 따라서 자칫 자신이 저지른 범행 이상으로 처벌될 우려는 있습니다. 15번째로 자수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자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연락을 주십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요. 법률적인 용어로 말해가지고 자수를 하는 것은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판사가 임의적으로 감경을 해줄 수가 있고 면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면제가 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가 없고 감경되는 경우를 바랄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자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적 감면 사유가 아니어서 자수를 하더라도 감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내가 자수를 했다. 그리고 자수에 관한 판단은 판결문에 표시조차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수가 양형사유로 의미있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공범에 대한 증거를 다수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자수할 유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소지죄를 범한 사람이라면은 N번방 운영진에 대해서 유의미한 증거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수로 인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에 또는 실형을 받을 사안이나 자수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그 자수가 실효가 있다, 그 자수의 실효성이 있다라고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자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순 소지죄의 경우에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은 자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그 소출을 구해달라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자수를 하더라도 인터넷에 있는 자수서 양식 그렇게 양식에 가능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범죄될 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처벌을 감수함을 표시를 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그렇게 제출을 하고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 자수 사건은 변호사가 할 역할도 거의 없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환 통보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수를 권유를 하면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자수를 하는 이상 변호사 선임비를 낭비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16번째 주제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총 6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N번방이라든지 박사방에 직접 가입을 해서 있었던 경우 그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무당상품권,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N번방이나 박사방과 거래를 했던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을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송금한 경우 N번방이 아니었던 경우라도 이미 지금 압수수색이라든지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원글씨 등의 자신의 신상이 유포된 경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박사방이라든지 엠번방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문화상품권, 송금 등으로 해가지고 내역은 있는데 실제 동영상은 받지 못했으나 박사방 등의 입장을 하지 못했던 경우, 이런 경우에 변호인이 필요하고요. 공무원 등 어쨌든 신분상 반드시 무혐의라든지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송금했던 사람들 중에는 일단은 수사기관이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이 모든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송금을 하고 그 방에 입장을 하지 못하였던 경우에도 불구하고 압수된 컴퓨터에 다른 음란물이 있어가지고 수사 중인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17번째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는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엠번방이라든지 텔레그램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트위터라든지 텀블러, 라인 등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도깨비 또는 옥보이 이런 음란 사이트에서 별도의 송금 없이 다운로드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음란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몇 개 받은 경우는 소환 통보 없이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소환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나 미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수후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일단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혐의 없음이라든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혐의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내가 처벌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을 하셔야 되고요. 단순 소지죄로 내가 자수를 하겠다라는 경우라면은 비싼 변호사 선임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선임을 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또 이제 그 의뢰인들이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제가 선임을 했던 것들 중에 대부분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불필요한 선임 유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아니네요. 18번째로 법률 상담조차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폰허브 등에서 다운받지 아니하고 그냥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한 경우, 또 성인 출연 동영상만 다운받았는데 성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대화 캡처 또는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2년 이상 지난 사건인 경우 등에는 유료 상담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음란물 동영상을 다들 지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란 동영상의 소지가 오히려 무죄의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란 동영상의 취향이 다 다르죠. 가슴이 크고 육덕진 스타일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관하고 다운받은 동영상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슴이 크다든지 아니면 엉덩이가 크고 육덕진 스타일의 동영상이 대부분이고, 내가 실수로 몇 개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섞여서 다운받은 경우라면은 즉시 삭제하고 보지 아니하였다는 내 주장이 입증될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 지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엠번방 방지법 또는 아청물 소지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이러한 범죄와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출석을 하고 조사를 받은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술한 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조서를 정정할 기회가 주어지기는 한데요.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의 기에 눌려가지고 정정할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글로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말씀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조사를 받아본다면 무슨 의미인지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경찰이라든지 검찰 수사관들은 해당 분야의 조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고 조사를 처음 받는 피의자는 매우 초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근하게 다가오면 친근하게 말을 하면서 인정하면 상처받을 수 있다는 회유를 합니다. 아니면 부인하여도 필요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진술이라든지 원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기관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라고 위조신문을 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의도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을 하더라도 그 음란물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껴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는 이제 의뢰인들이 혼자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종 범죄에 관한 변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을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많은 N번방 관련 사건들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서 변호를 하고 있고요. 많으면 하루에 8개 또는 15개 정도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및 변호 경험에 비추어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담았는데 추가할 정보나 내용이 있다면 제가 추가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